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확대장치의 세 번째 파트로 이러한 확대장치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치들은 장점 및 단점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이 확대장치의 장점은 구치부 반대교합을 해결하기가 좋고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아치폼을 얻기가 좋게 됩니다. 또한 상하골이 전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다섯 번째로 구치부의 치축 조절이 좋게 되고,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이 자발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좁아진 내잘 캐비티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또한 좁은 스마일 라인을 넓게 해서 더욱더 심미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런 확대 장치는 연령에 따라서 의존하게 되고 또한 재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대 장치에서 치은이 퇴축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본이 페네스트레이션 확장이 되면서 본이 못 따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협측에 있는 본이 치근 쪽에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악이 후하방 회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낮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 구치부 반대교합 해결에 좋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보코링괄 오버젯을 가지고 있게 되는 증례에 반해 이와 같이 헬프 크로스바이트 또는 풀 크로스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증례가 있습니다. 헬프 크로스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증례는 보통 3mm 정도의 차이가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풀 크로스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6mm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요. 또한 이와 같이 확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버 커렉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6mm에서 이와 같이 플러스 2mm를 보통 더해줘서 상하의 파라탈 커스프가 하악의 바칼 커스프와 닿을 정도까지 확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편측성 반대교합, 즉 헬프 크로스 바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편측당 3mm이기 때문에 좌우측 합치면은 6mm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6mm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6mm 확장을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0.1mm당 0.7mm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2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전방부에 4.2mm 총생이 있다면 그 공간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4.2mm 정도를 6mm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SME 타입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돌릴 때마다 0.25mm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돌려요. 그러면은 12주를 돌려야 됩니다. 12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3개월이 되겠죠. 반면에 RME 타입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번씩 돌리기 때문에 보통 24일, 3주, 4주 정도, 한 달 정도는 돌려야지 6mm가 확장이 됩니다. 반면에 양측성 반대교합, 풀크로스 바이신 경우에 있어서는 편측당 6mm의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mm 확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12mm 확장을 하는 것은 몇 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0.1mm당 0.7mm이기 때문에 8.4mm의 총생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2mm 확장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12mm는 상당히 양이 많은 것이 됩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을 해도 이와 같이 한 달 반을 해도 32일을 돌려도 8mm 밖에 못 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2달 정도, 한 달 반이나 2달을 돌려야 되겠죠. 아니면은 하루에 2번씩 돌려서 한 달을 돌려야지 12mm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확대 장치의 장점으로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돌릴 때마다 0.25mm씩 공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확대량이 1mm인 경우에 아치 페리미터는 기본적으로 0.7mm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혼합치열기 말기와 그 다음에 영구치열기 초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혼합치열기 말기에 리웨이 스페이스 때문에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이 치아들이 전방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반면에 확대 장치라는 경우에는 감소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상악, 그 다음에 하악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악인 경우에는 5 내지 6mm 우리는 대저군에 비해서 확대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경우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게 되겠죠. 반면에 하악에서는 6mm 정도 확대 장치를 통해서 아치 랭스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아치폼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이 좁은 치열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확대 장치를 하면서 치열궁 모습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아치폼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대 장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측방으로 확대 장치를 했을 때 이와 같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메디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저항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확장 장치를 하면서 여기가 걸려서 측방으로 제한의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등은 이와 같이 측방으로 상악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투베러시티 부분이 있고 측방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닿게 되면서 이와 같이 확장이 될 때 후방부보다는 전방부 치아들이 전방부가 더 많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후방부 쪽이 이와 같이 저항을 받게 되니까 확대하는 양이 비번처럼 확장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이 말은 정상적인 대조군에 비해서 정상적인 성장 발육에 비해서 A 포인트가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좋겠죠. 이와 같이 확장을 하면서 A 포인트가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또한 만약에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치료할 때 우리는 페이스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즉 상악골을 전방으로 더 이동을 시키기도 하죠. 그러면 상악골을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이 A 포인트가 더욱더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장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상악에는 급속 확대 장치를 해서 이와 같이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게 될 것이에요. 다섯 번째인 경우에는 구치부 치축 조절이 좋게 되겠습니다. 1급 부정교합에 비해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측방 치관이 구개측으로 설측으로 경사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성장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치열궁이 좁기 때문에 상악의 치아들은 치관이 협측으로 경사도가 됩니다. 치관 협측 토크가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에 확장을 하지 않고 그냥 아치와이어상에서 루트 바칼 토크, 크라운 링괄 토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치근이 코티칼 본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근이 흡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구치부 반대 교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확대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치와의 루트 바칼 토크를 줘서 다시 말해서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간 토크를 줌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보코 링괄 치근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2급 부정교합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좁은 상악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좁은 상악골 또는 좁은 상악 치열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상악의 치열궁이 좁게 돼서 어딘가에서 인터피어런스가 돼서 하악이 이 전방으로의 성장이 제한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하악은 후방 위치한 2급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상악골이 확장이 되면서 하게 되면 하악은 성장이 갇혀 있었던 하악은 전방으로 잘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2급 부정교합을 우리는 횡단적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급 부정교합에 의해서 견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상하계 견치는 하하계 견치와 제소고치 사이에 위치를 해야 돼요. 즉 견치 관계에 있어서는 하하계 견치가 약간 앞에 위치해야 되겠죠. 같은 모양을 우리가 헬프 클래스 2 견치가 약간 후방으로 위치한 경우, 그 다음에 풀 클래스 2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견치가 하하계 견치가 상하계 견치보다 후방에 위치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트랜스버스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풀 클래스 2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트랜스버스 문제가 더욱더 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트랜스버스 문제가 반드시 있다. 상악지혈궁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대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오버젯이 큽니다. 근데 APDI가 82예요. 정상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1급의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버젯이 크지만은 교합력만 떼주게 되면은 하악은 잘 전방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별을 해서 이 환자의 골격이 1급인지 2급인지, 그래서 이와 같이 과도한 수평피계 오버젯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불필요한 장치를 사용 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비강내 저항의 감소가 해결이 되겠죠. 이와 같이 내잘 캐비티가 좁은 경우에, 그 다음에 상악 맥시라리 위드스가 좁은 경우에는 상악을 확장을 하면서 우리는 내잘 캐비티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큰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증례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럼 비심리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증례에 있어서는 반드시 확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확장 장치를 통해서 총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비발치료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대 장치의 단점도 있게 되죠. 이와 같이 메세는 이와 같이 미드팔라탈 슈처가 성숙되는 단계가 13세 이후에는 이와 같이 미드팔라탈 슈처 자체가 성장이 거의 다 긴밀해지기 때문에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의 경우는 재발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힉스는 SME를 사용을 한 후 그 다음에 유지를 안 하는 경우에 45%는 재발이 되고, 그 다음에 가철식 유지장치라는 경우에는 22에서 25%, 그래서 픽스드 유지장치라는 경우에는 10에서 23% 재발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재발인 경우에 있어서는 SME보다는 RME 타입, 급속 확대가 재발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지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치은이 퇴축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엣지와이즈 장치, 브라켓을만 붙이고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확대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브라켓을 장착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진지발 리세션이 많았을까요? 상악에 확대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브라켓을 붙이는 경우가 대조군에 비해서 이와 같이 3배 이상 치은이 퇴축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RME 그룹, RPE 그룹이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 그 다음에 브라켓을 붙인 엣지와이즈 그룹에 비해서 훨씬 진지발 리세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측은 쪽에 측은이 노출이 되는 페네스트레이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본이 페네스트레이션이 될 가능성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 알베올라 본의 위드스가 좁은 하이 앵글 타입인 경우에 이와 같이 본이 페네스트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 경우에는 급속으로 그 다음에 완속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팔라탈 커스프가 상악치아의 팔라탈 커스프가 다운이 됩니다. 즉 정출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정출이 되면은 하악은 후하방 회전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장치를 익스펜전 장치는 상악의 팔레이트를 덮게 됩니다. 그러면은 혀의 위치가 낮아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상악골이 좁아서 혀의 위치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낮아져서 상악골이 좁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특히 상악의 확대 장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악철궁이 좁은 경우에 확대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치부 반대 교합이 있는 경우에 확대 장치를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혀의 위치가 이미 낮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단점을 우리는 최소로 하면서 확대 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의 경우 연령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중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확대 장치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인 경우에는 사용에 제한이 있겠죠. 특히 구치부 반대 교합이 양측성이냐 편측성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장치를 선택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경우에는 확대 장치를 한 경우에는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버 커렉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악의 설측교두가 하악의 협측교두랑 닿을 정도까지 정상보다 약간 더 보통 1 내지 2mm 정도 더 확장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러스트는 이와 같이 확장했을 때 인터몰라 위드스가 6mm 정도 증가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저군인 경우에는 0.9mm 성장을 해요. 그런데 상악의 RME를 한 경우에는 4.9mm. 그런데 하악의 슈와르츠를 하고 상악의 RME를 한 경우에는 7.2mm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구치부 반대 교합에 있는 경우에 하악의 구치들이 설측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악도 확장을 하고 상악도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치은이 퇴축되거나 그 다음에 본이 페네스트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강한 힘을 적용하면 안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엑스펜전 어프라이어 장치를 사용을 줄여야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브라켓을 붙이는 에즈와이저 장치를 사용하라고 그 다음에 엑스펜전 아치와이어 멀리간의 엑스펜전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치를 인라지먼트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은 방법이 스트래테직 레벨링 즉 전략적으로 우리는 레벨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확대 장치를 할 때에도 그 다음에 RME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하루에 2번씩 돌렸지만은 저자는 하루에 1번씩 돌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SME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돌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또한 확대 장치를 사용을 하면 이와 같이 옆으로 잘 넓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의 경우 우리가 이와 같이 최후방 구치를 이와 같이 평행 회전을 해주게 되면은 아치가 측방치근이 넓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략적 레벨링이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 익스펜전 어프라이언스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빨리 그 다음에 전략적 레벨링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악의 제1대구치의 설축교두가 정출이 되기 때문에 하악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하이앵글 타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겠죠. 이때는 교합면을 덮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상악에서는 본디드 RME 또는 상악의 SME PBB 또는 하악에서는 슈와르츠 PBB 또한 상악에는 RME, 하악에는 PBB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이앵글 타입에 만약에 확대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부를 덮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게 덮는 것은 SME PBB, 하하게 덮는 것은 슈와르츠 PBB가 되겠죠. 이와 같이 상하게 급속 확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디드 RME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상하게 제1 대구치가 맹출하고 나서는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하하게는 PBB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하게는 투 익스펜전 어플라이언스를 해서 급속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혀의 위치가 낮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혀의 위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대 장치 사용 기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 기간을 줄여야 되고 그럴 때 밤에만 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장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밤에만 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점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한 장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버 커렉션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은의 퇴축 및 그 다음에 보니 페네스트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엑스펜전 어플라이언스와 그 다음에 전략적 레벨링과 그 다음에 엑스펜전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악이 후하방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하이앵글 타입에 있어서는 교합면을 덮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록 타입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혀의 위치가 낮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확대 장치는 최소로 사용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확대 장치를 하면서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를 고정식 교정 장치, 브라켓을 붙이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